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자동차의 초강세가 코스피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번 주 월화수중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섹터는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코스피의 장세에서 코스닥으로 매기가 넘어오는 변곡점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오늘 장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에서 옐런은 지금은 재정 적자를 걱정하기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대범하게 부양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견해를 밝히며 바이든이 제시한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부족하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중에서 일부의 환원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팬데믹 대응이 중요하지 증세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증세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모두 되돌리자는 입장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지명자의 경기 부양 의지와 기술 기업에 대한 증세 부담 완화의 발언이 나오자 나스닥과 S&P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옐런은 중국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4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독일의 1월 경기 기대 지수도 61.8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12호의 빅스는 4.52% 하락한 23.24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강세에 안정감을 가진 우리 시장은 기아차 관련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72%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인, 특히 기관의 강매도와 갭 상승 시작한 자동차와 반도체 대표주들이 일제히 음봉을 진행하자 시작 직후에 3145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지만 급락 분봉이 이렇게 나타나며 3077선까지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접어들어 기관의 강매도가 주춤하자 회복을 보이며 3114.5포인트, 0.71% 상승한 흑도지로 마감하였습니다. 0.18%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어제 강하게 반등하다가 윗꼬리를 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바닥을 잡은 신호를 보이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흡수 강하게 반등을 보이자 코스닥 지수는 견조한 강세를 유지하며 977.66포인트 2.08% 상승한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2391억 매도, 기관은 1조 2344억 매도를 기록했고, 코스닥에서는 외인은 2681억 매수, 기관은 2163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87%, 코스닥 114%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24.5조, 코스닥은 14.5조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카를 기아차에서 담당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어제 시간의 상한가 등 초강세를 보였던 자동차가 갭 상승에서 일제히 하락 등 음봉을 기록했고, 그 현상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의 오늘 흐름은 강한 조정 후에 어제 반등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총 시총의 40%가량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는 코스닥 지수보다 더 길게 더 깊게 강한 조정을 보여왔고 반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어제 오전 깊게 골파기를 한 뒤에 장 중반 반등을 만들어냈지만 오후장 탈출 매물을 윗꼬리로 소화했고 오늘 다시 강한 반등으로 코스닥을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약바이오의 강세는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다면 코스닥의 1000포인트 트라이를 시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일본, 대만은 약세, 중국, 홍콩은 강세 등 혼조세를 진행했고 신임 대통령 취임을 앞둔 미국 선물은 강세를 진행했습니다. 0.6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2.6원 하락한 1100.3원의 음봉으로 마감했고 1.53% 상승 출발한 선물은 0.25% 상승한 음봉으로 외인 매도, 기관 매수, 베이시스는 백오데이션입니다. 1.23% 하락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2.23% 하락한 33.32포인트의 윗꼬리 음봉 마감입니다. 코스피 대형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대 상승 출발 후에 보합권으로 음봉 마감했고 현대차는 3%대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음봉, 현대모비스도 5.8%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는 15%대 급등 출발해서 19%대까지 고점을 만들었지만 5% 상승한 음봉으로 지수에 충격을 줬습니다. 반면에 LG전자는 12%대, SK는 8%대 급등으로 코스피를 지지시켰습니다. 코스닥 대응은 셀트리온 계열이 장중에 반등 시도도 있었지만 윗골이 길게 단 보합권 음봉 마감이었고 시젠, 알테오젠, 제넥신 등은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영상 컨텐츠의 강세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6%대 강세를 보였고 SK 머티리얼즈는 8%대, 원익 IPS는 9%대 강세를 보이는 등 코스닥 대응은 휴젤의 4%대 약세 외에는 대부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깊은 조정을 진행하던 코스닥 제약 섹터는 1.8%, 코스닥 바이오 섹터는 2.94% 상승한 양봉으로 반등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테마로는 영상 콘텐츠와 엔터의 초강세와 우주항공, 3D 프린터, 스마트폰 등의 강세가 있었고 은행, 보험, 해운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HLB 보겠습니다. 약보합 출발한 LB는 장 초반부터 지수의 연동력을 보이며 약하게 수급 상황도 간헐적으로는 있었지만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오후장 저항선과 21선 부근에서 길게 공방을 벌이다가 막판에 일부 매물에 의해 21선 살짝 밑에서 마감한 양봉으로 3연속 양봉 적삼입니다. 장중 변동폭 3.51%, 평균가 92,858원, 어제의 129%인 50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11시부터 매수로 돌아선 프로그램은 지지력을 제공해 주었고 금투의 매수는 거래량 대비 강했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9700원 이 라인을 갭으로 이탈해 위협하다 월요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올라오고 있는 이 361선의 지지를 연이틀 확인한 뒤에 양봉으로 돌렸고 오늘 필요했던 상승 양봉이 나온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회복했던 93,600원 이 저항선 라인을 안착하지 못했고 거래량이 극히 적은 상태로 제약바이오 강세에도 강한 수급이 보이지 않았던 점은 오늘 양봉의 신뢰도를 속단하기보다는 내일과 금요일 캔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주봉은 양봉일 것이라는 예상은 지난 주말에 해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 주봉이 의미 있는 크기의 양봉이 나타난다면 일봉상 쌍바닥, 주봉상 쓰리바닥이 완성되어 하방이 더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많은 사람들이 NDA 연내 불발과 대주주 매물 등으로 폭락을 예상하거나 주장했었지만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섹터 조정에도 9만 라인이 이탈 위협되었지만 우려하던 투매는 없었고 하방 지지가 되었습니다. 학습 효과에 의해 짧은 대응 관점의 매물이 증가한 점이 적은 거래량 속에서의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현재의 시총에서 바닥이 잡히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보합 출발한 엘생은 섹터와 LB에 연동하며 최근의 거래량 없는 낙폭에 대한 반발 회복이 장중에 진행되며 4.38% 25,000원까지 고점을 기록했지만 역시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오후장 수급이 끊기자 특유의 매물로 윗꼬리가 달리며 5일선 회복 안착에 실패한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4.59%, 평균가 24,585원, 어제의 99%인 57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매수 우위를 유지했고 역시 금투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에서 나타나는 5일선의 급락을 멈추는 회복 중양봉이 필요했지만 24,650원 이 라인과 5일선의 저항을 회복 안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거래량이 저조하며 오후장 지지력을 유지할 동력이 없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엘생의 급선무는 24,650원 라인과 가장 중요한 26,000 이 라인의 조기 회복으로 이번 하락을 단기 골파기로 마무리하며 계열들의 움직임에 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거래일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습니다. HLB 파워 보겠습니다. 계열 연동성을 보인 양봉으로 마감은 했지만 바닥 거래량을 탈피하지 못하며 꼬리를 단 짧은 양봉 캔들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의 이 통음봉과 화요일 오전 약세에서 1220원 지지선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씨가 마른 모습의
이양봉입니다. 파워에 약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은 장악이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는 있지만 파워에 대한 기대는 유지합니다. HLB 제약 보겠습니다. HLB 제약은 14,750원 이 지지선을 지지 확인하며 바닥을 잡은 것이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고 다진 후에 오늘 엘생에 연동하는 장중에 8%대 슈팅을 보였지만 16,350원 이 라인의 저항을 받은 윗꼬리 양봉입니다. 계열 연동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고 선제적 하락의 측면이 있어 먼저 바닥을 잡아준 점은 긍정적입니다. 위로 촘촘히 있는 이 저항의 돌파 여부가 남았습니다. 주식에서의 일반적인 흐름은 전체 시장이나 섹터의 흐름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나 개별적 모멘텀이나 개별 수급에 따라 시장과 섹터를 앞서거나 뒤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도 많이 흡사합니다. 일반적이고 통념적인 틀 안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뒤처지거나 크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각자의 사연과 생각들을 다 모르듯이 각 종목들에게서 숨어있는 수급의 특성이나 호악재에 대한 대비도 우리는 취약합니다. 어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체가 불편하신 분께서 신체가 건강하신 분이 마음을 힘들어하자 진심을 다해 위로와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든 주식에서든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든 또 어떤 종목이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처해진 자리와 상황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힘들어해서 힘든 게 없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들어하기보다 차분하게 이 상황을 생각하는 성숙함과 현명함이 우리를 더 발전시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